ESG 경영혁신 글로벌 초인류 기업에서 배워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같은 제목의 책을 하나 펴냈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ES 경영혁신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서 배워라 7개의 기업을 다루는데요. 이 기업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오스테드는 ESG 경영혁신을 아주 정통법으로 실현해낸 기업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소개드리고요. 네스테 또 비즈니스 모델을 재생연료로 대전하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탄소 감축에 아주 공세적인 기업입니다. 유니레버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인데 아주 멀리 내다보는 ESG 경영으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코카콜라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베스트바이 포용성이 돋보이는 다정한 기업, 미국의 유통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인종 간 또는 남녀 간 평등의 이슈에 있어서 돋보이는 성과를 낸 기업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또 사업 및 투자에서 어떻게 ESG를 내재화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개 기업은 대부분 ESG 등급 평가 기관이죠. MSCI의 등급에서 트리플 A 또는 뭐 더블 A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은 아주 모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럼 조금 공통점, 7개 기업의 ESG 경영혁신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오스테드. ESG 경영혁신의 대명사입니다. 원래 목표를 30년,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위주로 하는 발전 기업에서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연안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이걸 30년에 변신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20년이 앞선 게 10년 만에 비즈니스 모델을 대혁신, 연안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한 그런 놀라운 기업입니다. 네스테, 핀란드의 정유기업인데요. 설립 후 60년 동안 원유 사업에만 전념해 오다가 이 원유 사업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 요인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품 자체를 바이오디젤 등 재생연료로 해서 이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생연료로 대전환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탄소 감축에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 그러니까 배출한 것보다 더 흡수하겠다. 그리고 그 시점도 2030년까지 매우 이른 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립이 1975년인데 창립 이후 배출한 모든 탄소를 2050년까지 모두 없애자,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영국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는 멀리 내다본 ES 경영 혁신으로 유명한데요. 10년의 목표 기간을 둔 유니레버 지속가능 생활 계획을 세워서 10억 명 이상의 건강과 복지 개선, 환경 영향 절반 감축, 수백만 명의 삶 향상을 이렇게 목표로 세웠는데 목표도 초과 달성하고 경영 성과도 개선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코카콜라 유명한 음료 기업이죠. 글로벌 음료 기업인데 코카콜라에 있어서 ESG 핵심 이슈는 플라스틱과 물입니다. 플라스틱과 물의 사용을 줄이는 건데요. 코카콜라는 폐기물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 이런 목표 아래 2025년까지 포장 100%를 재활용하겠다. 또 물 사용량도 2030년까지 2015년에 비해서 2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데요. 포용성이 돋보이는 다정한 기업이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성별 인종 간의 다양성, 포용성, 일종의 평등 이슈를 돋보이게 이룬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CEO입니다. 또 인권 존중을 한다는 원칙을 자산은 물론 협력업체, 또 소비자, 지역사회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지휘하는 기업이죠. 그 유명한데요. 사업 및 투자의 ESG 내재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동통신과 투자사업 두 개 축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탄소 감축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2021년에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고 또
자회사, 그룹과 자회사인 ARM, 또 Z홀딩스는 2030년, 상당히 이른 시기인 203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7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ES 경영 혁신을 이뤄낸 데 있어서 특징적인 점,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 ES 경영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서 중장기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이 있다. 그러니까 비전과 리더십을 중시하는 그런 공통점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테드,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 비즈니스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연안폭력이라는 재생에너지 비즈니스로 대전환하는 모험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내외부의 반발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또 이 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경영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리더십으로 풀어 가지고 결국은 원래 30년의 화석연료 발전기업에서 연안폭력 발전기업으로 30년의 기간을 거쳐서 대변신하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화석연료 비중이 85%인 발전기업에서 연안폭력, 재생에너지 비중이 85%인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ESG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전환한 기업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결국은 리더십이 진정성을 갖춘 리더십이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테드가 이런 혁신을 이룬 다음에 얻은 교훈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유쾌하지 않더라도 변화의 관점에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정직하게 봐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된다. 또 열정과 목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어떤 담대한 변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또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여행에 탑승시켜라. 그 다음에 한번 청사진을 세우면 자원을 올인해라.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야심찬 목표여야 하지만 또 너무 조직을 압도하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변화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는데 변화보다 앞서가고 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이룬 성공적으로 이뤄낸 기업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토란처럼 요약해낸 말들이어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교훈을 우리가 체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스테드 그렇고요. 또 유니레버는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인데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이를 달성하고 또 경영 성과도 좋은 경영 성과를 이루는 기업입니다. 10년의 목표라는 게 10억 명 이상의 건강과 위성 개선, 환경에 대한 영향 절반 감축, 수백만 명의 삶 향상. 이 목표들을 보면 이게 기업인지 NGO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EX 경영 잘하는 기업들은. 그런데 이거를 경영 안으로 잘 가져와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이뤄내고 또 훌륭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니레버는 지금 이 10년간의 유니레버 지속가능 생활 플랜을 추진을 해서 초과 달성을 다했습니다. 10억 명의 이상의 건강과 위생 개선인데 13억 명, 그 다음에 제조고정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경영진 여성 비율을 51%로 올리고 또 모든 공장에서 매립 쓰레기를 없앤 이런 초과 달성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경영 성과는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20년 기준으로 17.9%인데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특히 그 좀 시간이 지난 2009년의 얘기이지만 이 당시 CEO가 폴 폴먼이라는 유명하신 분인데
단기 경영을 안 하겠다. 우린 단기 경영 안 한다. 지금 10년짜리 기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이분이 중단하면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인데, 기업은 인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기업 윤리레버. 또 지금 우리가 진정성의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 이 공통점을 보고 있는데, 네스테도 이제 CEO의 역할이 컸죠. CEO가 매트 리보넨이라는 사람인데, 이 원유 사업 60년 동안 해온 원유 사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바이오 디젤 같은 재생에너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추진했고요. 매일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CEO가. 그래서 7개년간의 계획을 세웠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위한. 여기에서도 역시 오스테드와 마찬가지로 또 직원과 소비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언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CEO가 동의하지 않고 우직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을 해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재생연료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건, 그것도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접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친환경적이고 친 ESG 경영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루는 이 힘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진정성의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이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게 글로벌 초일류 기업 ESG 경영 혁신의 특징입니다. 또 오스테드 얘기를 또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스테드는 어, 지속 가능한 회사의 전략을 설정할 때에도 어,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제들을 선별해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자, 지역사회, NGO, 뭐 전문가, 대학과 소통을 해가지고 중요한 주제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과 또 소통을 계속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하고 뭐 토론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고요. 이 결정된 것들을 이제 회사의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뭐 이사회에서 우선순위 주제를 승인하고 뭐 이런 게 회사 내부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런 식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지속가능과 관련된 경영 주제들을, 경영 과제들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제를 추출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자한테 중요한 거, 큰 비즈니스에 중요한 거, 그래서 큰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회사에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영향과 생태계 변화, 지역사회 영향, 안전, 보건, 복지,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회사가 추진해야 될 지속가능 주제를 선정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스테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의 에너지 기업이었죠. 에너지 기업. 네스테도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 소비자, 정부기관, 협력업체, NGO, 산업단체, 대학, 지역공동체,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활발한 소통을 해서 과제를 추출해냅니다. 코카콜라, 소프트뱅크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보시면은 이쪽은 회사에 중요한 거, 이쪽은 이해관계에 중요한 거 해가지고 회사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한테 중요한 것들을 회사의 과제로 선정합니다. 기후변화죠. 그다음에 인적자본 개발,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글로벌 초일기업, ESG 경영을 잘하는 초일기업들은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하고 또 이들을 경영에 참여시켜서 경영 전략들을 선정하고 추진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로벌 초일기업 기업들의 ESG 경영신 특징. 세 번째,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본사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들한테서 아웃소싱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가 본사만 잘했지만 본사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그 협력업체에서 아동을 활용해서
축구공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결국 협력업체의 문제가 나이키의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ES 경영을 잘 하려면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같이 ES 경영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ES 경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2인 삼각으로 묶여서 ES 경영을 열심히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지금 몇 개 기업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협력업체도 같이 해나가고요. 지금 오스테디인데 또 이 협력업체들한테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써라, 화석 연료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또 뭐 지금 인권 부분이 중요한데, 인권에 대해서도 협력업체에 대해서 인권 실사를 하고 인권 경영을 적용을 하는 이런 식의 특징을 보이게. 네스테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업체들한테 탄소 중립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인권, 안전, 건강, 생물 다양성 이런 문제도 공급망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업체들한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반 이상 줄여라, 55% 이상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협력업체들도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레버 생활용품 업체죠.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가치화설 전반에서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협력업체도 같이 하자.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이 만들어내는 팜오일, 차코 이런 제품들이 삼림 파괴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삼림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나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재료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농이 중요하잖아요. 영농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들한테 지속가능 영농 원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작업장 내에서 인권 같은 걸 잘 존중해라, 이게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도 보호해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숲도 보존하고 뭐 이런 얘기들. 또 농장 관리를 잘해라, 안전 같은 거,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협력업체들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또 베스트바이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을 협력업체들도 2030년까지 20% 줄여라. 또 인권 존중 원칙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잘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ESG 경영의 기준의 원칙의 어떤 엄격한 적용, 같이 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글로벌 초일류 기업 ESG 경영 혁신의 특징, 탄소 감축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탄소 감축을 흉내만 낸다든가 대략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과 그 다음에 흡수된 거 똑같아 가지고 탄소의 총량이 늘지 않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은 2050년인데요. 이 기업들 쭉 보면 굉장히 빨라요. 소프트뱅크그룹은 2030년, 그리고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이미 달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030년, 유니레버 2039년. 근데 이 유니레버도 그렇고 네스테 2040년인데 자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협력업체 전반도 이때까지 다 포함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다음 오스테드 2040년, 베스트바이 2040년, 코카콜라는 사실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비슷한 시점인 똑같은 시점이 2050년인데 코카콜라가 오히려 느려 보일 정도죠. 탄소 감축이 굉장히 진심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인종, 또 성별의 형평의 이슈, 평등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죠.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2019년에 29%였는데 2020년 3년에는 33%로 올라갔습니다. 또 인종별 구성을 이렇게 보더라도 쭉 아시아 쪽이죠. 백인 비율이 2019년에 52.1%였는데 2023년에는 절반 밑으로 떨어져요. 46%. 나머지는 유색인종이죠. 코카콜라도 여성 비율이 여기 보시면 중간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51%나 됩니다. 임직원 전체로 보면 44%,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인종별로 보더라도 백인 비율이 이 고위직은 61%지만 임직원 전체로 보면 48.1%, 절반이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쭉 비슷한데요.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이라는 면에서 좀 보면은
특징적인 점이 직원 전체로 봤을 때 일본인 비중이 2020년에 봐도 96.6%였는데 2022년에 가면 불과 2년 사이에 일본인 비중이 뚝 떨어져요. 77.3%죠. 이제 그 남은 그 여백을 한국, 영국, 인도 점점 국제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ES경을 잘하는 기업들은 다양성, 포용성, 성별, 인종 간의 어떤 그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섯 번째, 성과 연계와 생물 다양성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성과 연계는 예를 들어서 ES 경영을 성과랑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스테드는 안전을 보상과 연계. 그래서 안전의 성과가 좋으면은 뭐 CEO나 임원진의 그 보상을 더 크게 하고 또 안전의 성과가 나쁘면 보상을 줄이는 이런 거죠. 코카콜라는 성별, 인종과 다양성과 포용성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달성하면 경영진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달성 못하면 안 주는 이렇게 성과와 연계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의 다양성, 한 종의 유전적인 다양성, 또 이런 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는 노력, 생물 다양성을 중요하는데 네스테는 근데 핀란드 정유기업이었죠. 네스테는 2040년까지 네이처 포지티브,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된 것보다 더 회복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또 소프트뱅크는 협력업체한테도 이런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이 ES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7개 글로벌 초인류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